변경이란 토지동사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축척 변경입니다. 여기는 대상 도면이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축척을 변경하게 되고, 축척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갈 때 축척 변경이지 축척이 큰 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축척 변경의 경우는 예전에는 직권으로만 했지만 2011년 개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한 게 실행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원칙적인 대상 토지는 밑에 3개가 나올 텐데, 하나는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하여 토지 필주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 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있는 경우도 축척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 지적 공모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서 이 3가지가 원칙이에요. 이 3가지의 경우는 시행할 때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는 3가지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얼마큼 동의받으시래요?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하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마지막이 시, 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에 승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3가지의 경우는 이 절차 3가지를 다 거치는 게 원칙이고, 반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이랑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게 박스에 2가지가 있죠. 하나는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내의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원칙은 절차 다 거치는 게 3개가 있고 예외 규정은 2가지, 합이 몇 가지예요? 5가지 대상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차이점 여기서 밝혀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승인이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시행 공고가 들어가는데, 시행 공고는 시행지역 내 시군구나 동네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날짜 같이 외우셔야 돼요. 공고 몇 글자? 2글자 20일로 기억하시고,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토지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들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지상에 경계점을 설치할 의무가 따릅니다. 경계점 몇 글자예요? 3글자 30일 내라 묶어 놓으시고, 근데 그 다음 절차상으로는 경계점 설치까지 받고, 그 다음에 지적 공모 정리나 경계보호 시장 정지를 잠깐 놔두시고, 그 밑에 토지 표시 결정부터 먼저 볼게요. 찾으셨어요? 3번에. 그럼 지금까지는 축척이 작은 소축척 지적도를 큰 걸로 대로 축척을 변경하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저거. 자, 그 마음 이해하죠. 자, 진짜 꺼지지도 않아요, 그럴 땐. 자, 그냥 편안하게 받으시면 되는데. 자, 축척이 작을 당시에 지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있었고, 토지의 경계가 있었고, 좌표가 있었고, 면적이 있더라. 이 5가지 있다고 결정할게요, 이제. 그럼 토지 표시 결정할 때 축척 변경하게 되면 지번은 요거부터 봐야지. 측량부터 할까요? 축척 변경할 때 측량 하겠죠? 측량 안 하고 2개 있으니까. 그럼 측량하면 얻는 결과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그럼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 통해서 새롭게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또 지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번은? 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지번 바꿔요? 이게 이제 앞에 오늘 배웠던 거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준용하는 게 3개 있다고 배웠잖아요.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지번도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을 통해 지번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지목도 현황 따라 다시 부여함으로 싹 다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축척 변경이 있게 되면 시행지역 내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은 다 새로 정합니다. 다 새로 바뀌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거기 다만 규정 읽어보니까 다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승인을 절차 거치지 않는 것은 지번지목 경계 좌표는 종전 지적 공모에 따르되 면적만서를 정하여야 한다. 차려졌어요? 거기 예외 규정인데 실판에서 이쪽에서 원칙은 절차 다 거치는 게 몇 개가 있었고 여기부터 봐야 알아요. 그래야지 뭔 말인지 풀고 들어가니까. 절차 다 거치는 게 3개 있었고 절차 빠지는 게 2개 있었죠.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은 다 바뀌어요. 다 바뀌니까 다 새로 정하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잘 거치지 않는 거. 이 2가지 있었네요. 이 2가지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는 종전 지적 공모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그러면 축척 변경할 대상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원칙 3개, 예외 2개. 3개는 절차를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는 거는 몇 년밖에 안 바뀌다 보니까 자료에서 3번에 토지 표시의 결정에 다시 읽어보니까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측량 후 시행지역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한다. 다 바뀌는 게 원칙이래. 다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 몇 개 있었어요? 2가지. 2가지의 경우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는 종전에 의하되 면적만 새로 정한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거 3번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보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그냥 쭉 봐서 모르면 그냥 휙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절차 다 거치는 게 몇 개가 있고 3개, 빠지는 게 2개.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면 면적만 바뀌어도 자꾸 들어가서 책을 보시 요게 요거다 맞나요? 잡아내셔야 되고 그러면 다 바뀌게 되면 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게 편할까? 고조 쓰는 게 편할까?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하겠네요. 대장을 새로 만듭니다. 다 새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럼 옛날 요거 다 없어질 건 대장 2개가 되면 안 되니까 다 없어질 거에 대해서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옛날 정보에 대해서 지적을 정리하지 말고 측량 다시 할 거니까 옛날 거 측량도 못하게 막아버리므로 지적공모 정리나 경계보호 측량은 축척 변경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는 원칙이 정지시켜버립니다. 스톱 원칙이 예비 규정은 있어요. 다만 축척 변경 의결이 있으면 가능한데 원칙은 정지하는 게 원칙이 더 중요하니까 그 토지 표시 결정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지적공모 정리와 경계보호 측량 계속하실 것, 정지하실 것, 정지해라요. 왜? 다 새로 만들 거니 굳이 정리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입다가 빵꾸난 메리아스는 그냥 버려요? 빨아버려요? 그냥 버리는 거 다 없애버릴 건 정리할 필요 없다 이 뜻이고 예외는 있지만 예외보다는 정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번별 조사란 말 나오는데 면적을 측정을 다시 한 결과 면적이 똑같으면 좋은데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정밀도가 높아지니까. 이럴 때는 필지별로 면적의 증가나 감소한 현황을 적은 서류를 지번별 조서라고 부르고 조서를 통해 면적 증감표에 들어갑니다. 면적 증감표를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청산금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청산금은 면적 증감표를 위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산정하자는 예외 규정이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불청산 합의가 있는 경우, 좀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정할 필요가 없고 또 측량을 실시한 이후에 그 면적 오차가 허용 오차 이내가 나오는 경우 허용 오차 이내 면적이 나오는 경우 면적이 1차적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산정하지 않는다예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지 언제가 기준인지 어떻게 뽑을지 그 다음에 징수하고 지급하는 과정까지는 참 시간 많이 냈으니까 여기는 꼭 3번 하셔야 돼요. 청산금액의 결정을 누가 할까요? 예, 이제 안 속네. 청산금은 축척 변경 위원회 결정하는 것이 권한인데 축척 변경은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청산금은 결정은 축척 변경 위원회에게 막 묶어놔 버렸어요. 왜 그럴까? 소관적 진해가 시행하면 진해가 결정하는데 진해 결정 안 하고 축척 변경 위원회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이유는 민원 발생 방지예요. 뭐라고요? 민원 발생. 왜 이렇게 많이 내? 조금 이거를 방지시키려고 해서 넘겨버린 거예요. 청산금을 내고 받을 자가 토지 소유자니까 소유자 니네가 결정 니네가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토지 소유자 반 이상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겨버린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축적 변경에는 상설기구다 임시기구다. 이 임시위원회예요. 늘 있는 게 아니라 축적 변경할 때 소유자 모아놓고 니네 위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축적 변경 안 하면은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임시기구다 보니까 소관청에서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시행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해서 이 내역을 축척 변경 위원회에게 제출해 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축변의 권한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시고, 방법은 지분별 조서에 증가나 감소한 면적에다가 곱하기 필지별로 1 제곱미터당 가격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청산금 산정할 수가 있고요. 산정이 된 경우 청산금에 대해서 징수와 지급할 권한은 소관청의 권한입니다. 그럼 청산금 내역서가 소관청 들어오게 되면 지체업 청산금을 공고를 하는데, 청산금 공고의 경우는 15일 이상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열람하는 것이 의무기간입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두 글자가 나오면 20일, 세 글자 30일로 가는데 청산금 공고할 때만은 20일이 아니라 15일에 주의하시고,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20일 내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고지 받은 자 불만 없는 경우는 3개월에 납부하면 되고, 받을 자의 경우는 6개월에 지급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잘 나고 잘 받으면 좋은데 불만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할 문제 생길 수 있겠죠. 3개월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요거부터 먼저 봐야겠다. 3개월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율에 따라서 강정이수 들어옵니다. 압류 들어오고, 받아갈 자 6개월에 안 받아가게 되면 이때는 공탁월동이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요. 잘 내고 잘 받은 경우 이제 차액 발생하면 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남은 돈은 지자체 수입, 부족액 지자체 부담하면 끝나는데, 그리고 잘 내고 잘 받아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불만 있는 경우는 청산금을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의 신청은 돈 내란 자가 누구예요? 돈 내란 자가 소관청이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이의 신청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청산금을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 변경 위원회니까 이 이의 결정을 소관청이 안 하고 회부시켜서 1월 이내에 이의를 축척 변경 위원회 결정한 다음에 결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통지하는 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축척 변경의 청산금의 처리 절차를 기하시고, 이제 마지막 차원은 청산금 납부나 수령, 요거는 소유자 입장입니다. 소관청 입장에서는 청산금 돈 받을 때가 납부, 내주는 경우 지급, 내줘야 받으니까. 그럼 납부나 지급 똑같은 놈인데 요거는 입장이 다른 것 뿐이에요. 소관청 입장에서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 이 두 가지가 완료가 된 경우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하게 되고, 확정 공고일이 축척 변경이라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시기로 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대장 지적을 정리하고 등기를 촉탁을 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 모든 끝나는 시기는 요거 확정 공고일이에요. 이 날짜 무슨 날짜예요?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완료한 날 잡아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척 변경 청산금 누가 결정하나요? 여기 딱 껴서 자리를 잡아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요. 여기 소관청 껴들어갔다가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구준일 나가는 축척 변경 위원회 구성하고 기능 보자고요. 하단부 보시면은 26페이지에 구성의 경우는 위원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지적에 대해서 전문 지식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 자나 또는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되며,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을 구성하더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고, 단서 조항에서 다만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부분은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위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의 경우는 3개가 나와 있는데 말이 4개지만 3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기능은 축차 변경할 때 여기 과정이 있었죠. 동의받고 의결에 승인이었었네요. 여기 첫 번째 시행계획 의결 첫 번째 권한이고, 두 번째 권한은 이용 청산금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 변경위원회니까 필지별 재고매수나 금액 결정이랑 청산금액 결정 요것도 축변의 권한이고, 이의 신청은 누가 어디로 했나요? 이의 신청은 소유자가 소관청에 했죠. 하지만 이 이의를 결정한 것은 여기서 결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했으니까 여기 세 번째 권한이에요. 위올 권한이고, 청산금은 누가 결정해요? 이것만 잡으시면 이의 결정, 청산금 2개 뽑아내면 볼 게 없잖아요. 청산금은 누가 결정하더라? 축척 변경 위원회 잡고 들어가시면 권한은 크게 위오거나 그럴 필요 없이 내용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축척 변경인데 양이 많아서 시험 참 많이 냈어요. 여기 딸린 문제 또 기출 문제 한 2개 풀어보도록 하죠. 1번이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축척 변경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돼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20일이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네요, 이거는. 확정 공고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고 정리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고. 4번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척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5일이 아니라 20일이죠. 공고할 때는. 5번이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았나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죠. 맞는 말은 3분의 1은 없습니다. 이번의 경우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여하며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고, 두 번째, 납부 고지되거나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60일이 아니라 이의 신청하는 건 몇 개월이에요? 1월이죠. 1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고 1월 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60일 1월로 고쳐야 됩니다.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계점 3글자니까 30일에 설치하실 것 맞고, 네 번째,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납부 몇 글자예요? 2글자. 수령도 2글자. 며칠 내라? 20일 내라.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낼 때 3개월, 받을 때 6개월이 되겠죠. 틀린 것은 이의 신청할 때만 1월이에요. 그 다음에 26번째가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은 밑에 절차에서 문제가 잘 나오는데, 측량은 이제 의뢰를 통해 측량이 개시가 됩니다. 측량 의뢰할 자, 여기는 뭐 대부분 다 외웠을 거예요. 부담 갖지 않고 편안히 보세요. 측량은 의뢰인들이 측량 의뢰가 들어가는데, 의뢰할 수 있는 자들은 토지 소유자가 측량 의뢰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의뢰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이동 대위 신청인 다 의뢰 가능합니다. 의뢰할 때는 의뢰서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가되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셔라.
의뢰할 때는 의뢰를 사유 증명할 서류하고 수수료가 납부가 돼야 됩니다.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고시한 수수료를 내고 측량 의뢰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요. 의뢰받은 수행자들은 의뢰받은 때에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소관청에게 제출하고서 측량 들어가는 게 순서예요. 그럼 계획서 들어가게 되면 지적 소관청 입장에서는 측량 계획서 내용대로 지적금 무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측량하라고. 그럼 측량할 때 반드시 암기할 사항은 기간을 외우셔야 돼요. 측량 기간은 며칠 동안 측량하시고 5일 동안 측량하시고 검사 기간은 4일 동안 측량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지적 기준점을 정할 목적으로 측량하는 경우 이때는 측량하는 기간이 있고 또 하나가 검사예요. 여기 똑같이 또는이에요. 측량 검사 똑같은 기간인데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단 15점이 4일이죠. 4일에서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 가더라. 이건 들어본 기억나세요? 이건 필연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요 기간과 다르게 당사자가 합의나 계획을 통해 측량하게 되면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보는 것이 기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참 많이 나오니까 외워놓으시고 요 기간 동안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측량한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 성과에 대해서는 시, 도, 지, 산하 또는 지적, 소관청 검사 받게 돼 있고 검사 대부분 다 받는 게 원칙이지만 반대로 검사 받지 여기 써놨다. 검사 받는 게 원칙이다. 검사 받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이것도 외우셔야죠. 하나는 경계, 복원, 측량하고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 검사받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검사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빼고 검사받는 것들은 검사가 끝나게 되면 성과도가 수행자를 거쳐서 다시 의뢰인들에게 측량 성과도가 교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검사까지 받아야지만 성과도 교부할 수 있고 검사 안 받는 성과도 교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문제를 내는 것은 두 군데예요. 여기서 내게 되면 요 측량 기간 외우고 계십니까? 요거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참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요 날짜는. 그 다음에 검사 받는 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지. 요것도 외워 놓으셔야 돼요. 두 개 위주로 나와요 문제가.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바로 요 날짜 기간이니까 요 반드시 외워 놓고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측량의 절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몇 개 풀어보게 되면 1번이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도 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할 지적측량은 물어봤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부르죠. 답은 이건 참 쉬웠던 문제 3번이 답이고 4번의 경우 지적 측량을 하여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때는 분할 측량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공유, 수면, 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신규 등록 측량을 실시할 것이고 세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되고 무슨 측량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다 지적 대상은 맞고요. 5번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건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으니까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은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현황 측량이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게 지적 현황측량 정의인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용어입니다. 요 지적 현황측량 어떤 건지 좀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 측량을 하여 그 측량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세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가 경계 보고 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검사 받지 않으니까 3번 잘못된 말이고. 4번은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 및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 측량, 전자 평판 측량, 경위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 측량 및 위성 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이게 지적 측량의 정의이자 방법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게 지적 측량이 또 정의가 되겠네요.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죠. 다음에 4번은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 측량, 전자 평판 측량, 경위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 측량 및 위성 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이게 측량의 위에 나온 종류와 방법이에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틀렸네요. 누구한테 가져와야 돼요? 지적소관청이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 검사기간 4일로 한다. 맞았네요. 기준점 구하는 거 빼고 합의로 가는 거 빼고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 4일 맞았고. 그 다음에 4번이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및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번이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이게 측량 순서입니다. 이건 지문상 잘 나오니까 순서 좀 이해하세요.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 다음에 측량할 자리 선점한 다음에 조표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측하고 계산하고 성과표까지가 측량 순서가 됩니다. 맞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지적 측량 적보 심사인데 지적 측량 적보 심사는 이제 지적위원회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게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는 곳은 어디 설치되느냐? 국토교통부에 있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가 됩니다. 그럼 지적위원회라 그래서 2개가 설치가 되는데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은 설치된 것이 국토교통부고 얘는 시도에 설치해서 각각의 업무가 있어요. 중앙의 업무는 5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럼 5개를 외울래? 하나를 외울래요? 이걸 외워놔야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중앙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결하게 되고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적보심사에 대한 재심사하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이며 네 번째 권한은 지적 측량 분야 기술자, 지적 기술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양성 방안. 그 다음에 뽑았으면 잘못하면 벌 줘야겠네요. 벌 줘야 되니까 지적 기술자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결하는 것이 바로 중앙지적위원회 권한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방지적위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지적 측량 적보 심사만 하기 때문에 여기선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 측량 적보 심사하는 것은 어디다?
지방지적위원회 이 절차를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적고심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밑에 의 읽어보니까 지적 측량 적고심사라 함은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이항개인 및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가 적고심사를 말 쓰는데 이건 2심제를 씁니다. 그래서 밑에 토지 소유자, 이항개인 및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고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지적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더라 흘러가는데 법조문상 표현의 경우는 뭐라고 나오느냐 적고심사 요청할 때는 청구서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제출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근데 이치가 안 맞는 게 시도지사에 제출하게 되면 거쳐서 지방에 제출하게 되면 시도지사하고 회부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청구인이고 제가 시도지사예요. 법조문상에서는 여기 지방지역이 되어 있는데 저 시행령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서를 지방에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안에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지방 지적 회부라고 나와요. 뭔 말인지 아셨나? 그럼 청구서를 직접 내면 회부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안 되겠다. 그냥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못 따라와가지고서 적고심사는 지금 분명히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로 가래요? 지방지적위원회로 가라 그랬죠? 그럼 적고심사할 때 절차인데 요청할 자는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행한 개인도 가능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도 가능해서 이네들이 측량보다 실시한 다음에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가져가느냐? 시, 도, 지, 사를 거쳐서 뭐라고요?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는 나와 있는데 그럼 청구서를 누구한테 낼지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치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럼 청구서를 성과도하고 얘를 거쳐대로 내게 되면은 여기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법조문상에서는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은 회부하라고 나오거든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일로 다 내버리면 회부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이렇게 되죠. 실제로는 일로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청구서 받은 시도지사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측량하게 된 측량 성과, 측량 경위 조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너지 가다른 성과이고 그 다음에 측량하게 된 뭐 기준점이나 경계 등을 조사할 것이며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에 바뀐 영역 그 다음에 뭐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 다 조사를 해요.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넘겨주란 얘기예요. 뭐 회보는 하는데 회부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회보는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지방지적인 사안을 회부하게 됩니다. 이 말에 따라 붙어 있어요. 그러면 법조문 상대로 시행령에서 거쳐서 일로 청구서를 내게 되면은 회부란 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일로 내는 거예요. 내고 여기서 조사한다 넘겨주는 거 결정하라고. 넘겨받는 지방지적위원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60일 안에 심의하고 의결하시되 한 번만 1차만 연장할 수 있다요. 1차만 연장을 하시되 연장은 며칠 넘지 못한대요. 30일 넘지 못하더라.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참석의원 전환이 서명나라는 의결서가 나오게 되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고 시도지사는 다시 청구인들에게 7일 이내의 결과를 통지해 주면서 불만 있는 경우는 이 중에 다시 누구라도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적고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적고심사란 말 나오는데 여기 누가 나와 있고 시도지사 여기는 지방 나와 있죠. 재심사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국장이 되고 여기 중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 똑같은 거니까 날짜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날짜는 회부가 며칠이고 30일이고 심의의결은 60일이고 연장은 30일이고 재심사 기간은 90일이고 통지는 7일이니까 날짜대로 끼워 외우시라 그랬어요. 3, 6, 3, 9, 7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빨리 떠들어야 돼. 3, 6, 3, 9, 7 시작. 그들 하나씩 끼워 넣으면 돼. 처음 3은 회부, 그 다음 두 번째는 심의의결 60일, 그 다음 3은 연장 30일, 재심사 기간은 90일, 통지는 7일. 그럼 여기 날짜만 기억하면 여기 싹 풀려나가요. 여기 날짜 외우는 요령이에요. 내용 이해하고 날짜 외우면 죽어도 답이 안 나오고 날짜부터 외우면 거기 답이 빨리 나와요.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3, 6, 3, 9, 7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답이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의결서가 나오는 경우에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오른쪽 끝부분에 직권 써 있어요. 예, 그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정정하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정정한 등록사항 정정은 직권이 되니까 거기까지 간단히 세분하면 됩니다. 물어보면 여기밖에 안 물어봐요. 날짜밖에 잘 안 물어보니까 날짜 위주로 외워놓으시면 되고 다음에 한 문제 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지적, 측량, 적보 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 적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이양개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이다. 맞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 적보 심사 청구를 받은 지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 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0일로 회부하셔라. 맞고. 세 번째, 지적, 측량, 적보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 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 청구서에 그 측량 성과들을 첨부하여 지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회부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지적, 측량, 적보 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에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지적, 측량, 적보 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았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았죠? 시간 되시면 오시고 안 되시면 그냥 받으신 문제 잘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점심이란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